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알파벳 A를 딱 하나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2026년은 AI가 아니라 클라우드와 비용의 싸움이다. 여기서 흔들리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칩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구글을 볼 때 겉으로는 제미나이, AI 검색 혁신을 봅니다. 그런데 시장이 실제로 가격에 반응하는 건 더 현실적인 겁니다.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비용이 어디서 튀고 그 비용이 매출로 환산되는지 이걸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말 돌리지 않고 최근 뉴스 흐름과 확인 가능한 사실만으로 구글이 2026년 초 핫 이슈를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플랜까지 깔끔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갈 건데요. 최근 보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알파벳 주가가 2025년에 약 65% 수준의 강한 반등을 기록했다는 흐름인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026년 초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오른 종목은 끝났다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강하게 오른 종목은 보통 두 분류로 갈라집니다. 첫째, 진짜 펀더멘털로 올라서 다음 단계로 레벨업하는 종목. 그리고 둘째가 기대만 반영되고 실적이 못 받쳐주고 꺾이는 종목.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알파벳은 어디냐? 최근 기사들의 결론은 거의 동일합니다. AI로 인한 기대는 확실히 커졌고 2026년은 클라우드가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2026년에 알파벳이 잘 가려면 AI를 잘한다가 아니라 AI에 쓴 돈이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걸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 최근 뉴스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투자자 심리를 흔드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2026년 알파벳의 EPS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자, 이게 왜 뜨겁냐? EPS가 둔화된다는 말은 단순히 실적이 나빠진다가 아니라 대부분 비용이 커진다. 특히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비용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최근 보도에서는 2026년 자본 지출 증가를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럼 비용이 늘고 EPS 둔화하면 주가가 꺾이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는 비용이 늘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만 늘고 매출은 따라오지 않는 경우, 다른 하나는 비용이 늘지만 그 비용이 다음 분기, 다음에 매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2026년에 보는 질문은 딱 한 문장입니다. 알파벳의 AI 비용이 클라우드 매출과 광고 효율로 얼마나 환산되느냐. 이게 2026년의 시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알파벳이 AI 쪽에서 시장에 던진 가장 큰 신호는 사실 제미니 3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현실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AI 모델 발표는 요즘 너무 흔합니다. 발표만으로 주가가 영원히 가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구글 생태계 안에서 얼마나 넓게 깔리느냐. 두 번째가 돈을 벌어주는 제품, 클라우드라든지 광고, 기업용으로 얼마나 빨리 묶이느냐. 최근 업데이트 흐름을 보면 구글은 이걸 속도로 밀고 있습니다. 특히 제미니 3 플래시처럼 더 빠르고 적용 범위가 넓은 모델을 전면에 배치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 이런 프레시 계열은 보통 기업용 서비스 내장형 대규모 배포에 유리합니다. 즉 말은 어렵지만 한 줄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연구소 AI가 아니라 돈 버는 AI로 가는 중이다. 이 흐름이 2026년 알파벳 평가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기사들이 반복해서 찍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2026년은 클라우드 성장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숫자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AI 투자로 비용이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그 비용을 정당화하는 가장 빠른 경로가 보통 클라우드 매출입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클라우드의 성장 그리고 계약 잔고에 주목하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 구글의 핵심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성장률이 시장 기대를 상회하느냐, 아니면 AI 인플라 투자로 늘어난 비용이 마진을 얼마나 훼손하느냐, 그리고 검색 유튜브 광고가 AI 경쟁 속에서도 방어가 되느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주가가 강해질 겁니다. 한 개라도 삐끗하면 변동성이 커지겠죠. 최근에 또 눈에 띄는 게 웨이모인데요. 웨이모는 지금 당장 알파벳 실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냥 시장은 웨이모를 옵션으로 가격의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을 앞두고 웨이모가 런던 진출을 포함한 확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해왔고 2026년에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장하면 안 됩니다. 웨이모는 아직 실적을 책임지는 본체가 아니라 성공하면 엄청 크고 실패하면 제한적 손실인 옵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웨이모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의 본체는 여전히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고 웨이모는 2026년에 확장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대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 정도가 사실 기반으로만 말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구글은 늘 규제 이슈가 따라다니죠. 최근 보도에서도 반독점 광고 관련 이슈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체크해야 되는 변수로 언급이 좀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길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핵심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규제는 단기 주가를 흔들 수는 있지만 빅테크는 보통 이걸 한 방에 끝내는 이벤트가 아니라 기간이 길어지는 리스크로 가격에 나누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제 뉴스가 터질 때마다 공포의 매도가 아니라 실제 사업, 광고라든지 클라우드 숫자가 훼손되는지, 비용이 급증하는지, 구조적으로 서비스가 제한되는지, 이 세 가지만 냉정하게 확인하시는 게 실전적으로 좀 맞다고 봅니다. 자,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2025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줬죠. 자, 그래서 2025년도 크게 반등한 종목을 대할 때 제 기준은 좀 단순합니다. 추격 매수는 금지하고 대신에 눌림과 확인을 좀 기다리는 그런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눌림목이 온 이후에 롱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간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들, 눌림 이후에 반등 나오는 구간들, 즉 눌림 이후 반등 나오는 이런 구간들을 노려서 수익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는 2026년에 비용, 즉 투자하는데 설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의 금액이 좀 커지게 들어갈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변동성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나? 결국에는 호재 뉴스에 흥분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단계가 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실적과 가이던스, 그러다 클라우드 성장률을 확인한 구간에서 판단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나? 자, 첫 번째가 제미나이가 실제 사용자 그리고 기업령 도입이 이어지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미나이를 한번 써보니까 정말로 잘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볼까 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클라우드 성장률 관련 코멘트가 유지되는지를 또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비용 증가가 시장 예상보다 더 세지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좋은 기업인 건 시장도 다 압니다. 그래서 단기 승부는
좋은 기업을 마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언제 사느냐에 갈린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선 지표를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황금선 지표 보시는 것처럼 이 롱 신호 때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숏 신호 때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그널 나올 때마다 매수 매도를 따라가시면 되는 건데요. 자, 우선 필요한 프로그램이 트레이딩 뷰입니다. 전 세계 90%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트레이딩 뷰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이 더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지표 상단 문의 클릭, 그러면 설문조사지가 나오는데요. 보시고 나서 부자 되는 지표 클릭한 다음에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이후에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종목도 있다면 종목 상담도 같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황금선 지표 그냥 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 채널 무조건 구독해 주시고 구독자분들한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남겨주시기 전에 트레이딩 뷰 한번 확인하시고 트레이딩 뷰가 이런 거구나 하고 확인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에서 지금 종목들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들어오셔서 정보 많이 받아보신 다음에 수익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벳은 2026년에 AI 기대감으로만 가는 종목이 아닐 것 같습니다. AI 투자 확대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 증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EPS 둔화 우려도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한번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동시에 잼미니 3 확장과 제품 내장 그 다음에 기업용 확산이 현실화되고 클라우드가 성장으로 증명을 한다면 시장은 다시 프리미엄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2026년 구글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호재 추격이 좀 아니라 확인과 눌림 구간을 좀 확인을 하면서 황금선 지표로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성장률이 승부처일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용 증가가 매출로 환산되는지 숫자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A, 구글의 구체적인 대응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더보기란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